색소성 자반증은 피하 혈관의 출혈 그리고 황갈색의 색소 침착이 함께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보통은 하지, 다리 위주로 생기지만 경우에 따라 엉덩이나 정강이, 발등과 같은 마찰이 잦은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접촉성 피부염이라든지 습진, 피부염 등으로 오인하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사용 중단 후에 급속도로 출혈반이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철 옷차림이 짧아지면서 고민이 되는 질환 중 하나가 색소성 자반증, 만성 색소성 자반병입니다. 색소성 자반증은요, 피하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피부색이 변화가 일어나는 질환인데 자잘한 붉은 반점이 점차 황갈색으로 변하는 타입, 그 다음에 모세혈관의 확장과 고리 모양으로 출혈반이 생기면서 황갈색으로 색소 침착이 이곳저곳에 생기는 경우, 혹은 이제 발등, 발목 주변 등에 국소적인 출혈반과 색소 침착이 일어나는 경우 등등으로 이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죠. 색소성 자반증, 만성 색소성 자반병이 흔한 질환이 아니고요. 뚜렷한 자가 증상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초기엔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색소성 자반증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는 엉덩이나 다리 오금과 같은 피부가 겹쳐지는 부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접촉성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질환으로 오인을 하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른다거나 먹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색소성 자반증은 혈관의 염증으로 적혈구 유출이 일어나거나 혹은 이제 모세혈관벽이 약해지면 자그마한 충격에도 출혈이 일어나서 발생하는데 때문에 그래서 체중이 실리는 하지에 주로 생기죠. 하지만 혈관이 약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마찰이 잦은 부위, 예를 들면 엉덩이 주변이나 오금 주변 등에 있는 혈관벽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피부가 겹쳐지는 부위에 보통은 여러 가지 피부염이 잘 생기죠. 때문에 이제 이런 색소성 자반, 피부가 겹쳐지는 부위에 생기는 색소성 자반증을 접촉성 피부염 등으로 오인을 하고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것들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피부 질환도 스테로이드 사용을 중단 후 증상이 악화되는 탈스테로이드 현상을 조심해야 하지만요. 특히 혈관 질환인 색소성 자반증은 스테로이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질환입니다. 스테로이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면역 억제, 세포의 재생을 억제해서 피부를 얇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혈관벽이 약해서 출혈이 일어나는 색소성 자반증에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거나 바른다면 혈관벽은 더 약해지겠죠. 그리고 피부가 얇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출혈반이나 자반 개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색소성 자반증, 만성 색소성 자반병은 일반적인 자반증과는 변화의 속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 같은 일반적인 자반증은 이제 며칠 이내에 출혈반이 없어졌다가 또 생기는 이런 변화가 빠르지만요. 색소성 자반증은 수일 이내에 흡수되진 않기 때문에 출혈반의 변화를 잘 관찰하시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과 같은 질환과의 차이점은 이제 습진은 대부분 가려움이 동반되는데 색소성 자반증은 가려움이 보통은 없다라는 것이 변별 포인트입니다. 색소성 자반증, 만성 색소성 자반병, 서양의학적으로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체질 진단과 한의학적인 치료로 혈관벽을 튼튼히 할 때 호전이 잘 되는 질환입니다. 단 너무 이제 장시간 방치를 해서 출혈반보다는 색소 침착이 고착화된 경우에는 색소 침착은 소실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